오늘은 진실이 엄격하게 보호되는 비밀의 세계로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정부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여 미지의 것을 묻어버린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신나고 흥미로운 음악이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진실이 엄격하게 보호되는 비밀의 세계, 한 전직 해병대원이 우연히 발을 들인 세계로 깊이 파고들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존이라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진실을 묵이라는 것을 선택한 남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살아남은 남자입니다.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낼 준비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탐험할 내용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악이 약간 고조된다. 우리의 이야기는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조용한 입대어 시작됩니다. 깨끗한 기록과 목적의식을 가진 남자 존은 극도로 비밀스러운 작전을 위한 혹독한 선발 과정에 있었습니다. 정치적 견해는 잊으세요. 그들은 훨씬 더 원초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내성, 단지롬에 대한 저항력, 심지어 꿈 패턴까지 조는 일찍이 어떤 질문은 답하지 않는 것이 나다는 것을 배웠고,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자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말로도 평생의 감옥을 각오하는 서리에 서명한 그는 배치되었습니다. 첫 개월은 영혼을 좀먹을 정도로 지루했습니다. 황량한 사막에서의 경계에 큰 고요태와 가끔 달아오는 차량을 감시하는 것, 그의 유일한 동반자는 로드리게스, 그이고 그들의 암묵적인 규칙 일에 대해 절대 묻지 말 것. 그것은 일상과 광활하고 텅 빈 수평선에 의해 정의되는 이상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승진이 있었습니다. 사막의 먼지에서 소독되고 지하로 이어지는 복도로 존의 보안 등급이 올라갔고, 그와 함께 윙윙거리는 환희, 오존 냄새, 그리고 마치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실험복을 입은 사람들의 세계에 대한 접근 권한도 상승했습니다. 이 시설은 지하 기숙이 가라앉아 있었고 실험실, 작업장, 서버실의 미로였습니다. 존은 더 이상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구의 북기계 속의 유령, 그의 입문 일련의 프로토콜과 보고서였습니다. 그때 시스템이 깜빡였습니다. 시에라 포드 생물학적 또는 방사능이 길이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의 의료 및 격리 구역, 존과 로드리게스는 구역을 확보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이 밀폐된 문을 통해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밝은 주황색 방호복을 입은 요원들이 실험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공식 보고서, 연구원 에반스 박사가 발작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도사의 속삭임은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에반스는 경련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얼어붙어 벽을 바라보며 모든 언어 분석이 알려지지 않은 언어로 말했고, 그의 활력 징후는 즉시 으로 떨어졌습니다. 공식 사인 알려지지 않은 신경 독소에 대한 급성 아나필락시스. 하지만 잘못된 데이터는 에반스 박사가 단계 아래의 구역에서 가져온 지질 시료를 분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불일치, 그들의 현실에 묵은 도양에 뿌려진 의심의 씨앗이었습니다. 년 후 로드리게스가 전출된 것을 모르고 존은 보안 책임자인 마이어스 대령에게 소환되었습니다. 마이어스 벽의 지도는 당례와 당례를 신비로움으로 뒤덮인 단순한 명칭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존의 보안 등급이 당례로 올랐습니다. 그의 새로운 파트너인 돌처럼 단단해 보이는 클락시가 그를 심연으로 이어지는 승강기 샤프트의 우물로 안내했습니다. 클락은 세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시간의 재현 및 스캔 이상 징후에 대한 무관용, 그리고 궁극의 안전장치 프로토콜체로 유리문
아래 큰 빨간 버튼으로 전체 샤프트를 영원히 묻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 클락은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몇 달이 샤프트를 감시하는 단조로운 일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전 월요일 야간 근무였습니다. 부름이 왔습니다. 델타 지질 조사팀이 깊은 곳에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표준 절차 그러나 스캐너가 생명 징후를 보고할 때까지, 그러나 명세서에는 분명히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 아니면 다른 무언가, 너무 많이 본 남자의 어두운 체념을 가진 클락이 마이어스에게 연락했습니다. 스캐너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클락이 마침내 얼굴을 창백하게 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사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인날기를 멈춘 것이요. 이어진 침묵은 내부 통신을 통해 들려오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 실종된 과학자 중 한 명인 아담스 박사의 왜곡된 목소리로 깨졌습니다. 분류가 끝났습니다. 상승할 수 있어요. 고왕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프로토콜 제로는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에스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실험 먼저 검은 갑옷을 입고 이상한 공명 장치를 휘두르는 고학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임무 이상 샘플이 보관된 보관 시설에 경납하고에 그들의 장치가 윙윙거리는 동안 미지의 것을 운반하는 엘리베이터가 상승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이어스의 마지막 명령 엔지니어들이 물을 열자마자 프로토콜 제로를 활성화합니다. 희생 통제된 폭발 감마 저장소의 강철문이 훌처럼 찢어져 빛이 아닌 얼음처럼 차갑고 오련 냄새가 나는 공허를 드러내자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피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현실의 천세에서 그림자가 나타났고 빠르고 치명적이며 엔지니어들을 삼켰습니다. 굳은 결의의 표정을 한 클락은 프로토콜 제어를 시작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멸까지 쭉. 사이렌이 울고 빨간 불이 깜빡이는 동안 클락은 존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기술 패널이 있습니다. 그가 숨겨진 해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뒤에는 오래된 항이 샤프트가 있습니다. 층으로 여십니다. 새치대는 없습니다. 가세요. 존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저는 관제사령관입니다. 클락이 무거운 미볼벌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납니다. 제 프로토고입니다. 그들을 복대서 분리하는 유리가 보이지 않는 냉기 아래에서 부서지자 둔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올랐습니다. 땅 자체가 조용하고 파멸적인 힘으로 흔들렸습니다. 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진 후손은 지표면에 눈부신 빛 속으로 나왔습니다. 새로운 신원, 새로운 사는 넉넉한 은행 계좌, 침묵의 대가. 그는 지금 오리건의 한 조용한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홀로 그는 이것이 모두 길고 고통스러운 악몽이었다고 거의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때 작은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회신 줄 수 없음. 그 안에는 기포 포장지에 쌓인 단 하나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작고 무거운 자석만입니다. 검은색 왕클락이 혼자 게임을 할 때 항상 판에 놓았던 바로 그것 음악이 천천히 페이드아웃된다. 깊은 곳에는 진정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무시하기로 선택한 진실로부터 우리는 언제나 정말 안전한 걸까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를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 호기심을 유지하세요.